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설 추석 이후 시장이 급락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포트가 많이 급락을 했던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들이 이번에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다, 연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분간은 시장 자체는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고점은 박스권 상단은 2650, 하단은 2400, 어느덧 2400까지는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밀린다 그러면 이제 매도의 관점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올해는 이랬든 저랬든 외국인들 기조가 작년, 재작년에 대비 매수의 기조는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한 8조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한 10조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점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잘 잡고 우리가 대응한다면 괜찮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2차 전지 쪽인데요. 성장성은 답보되어 있는 그런 그 업종이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 하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이클이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근데 4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 쪽이기 때문에 계절적 비수기가 지난 내년 상반기 정도, 1분기 정도부터는 포인 시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든 저랬든 시장이 많이 처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12월까지는 시장이 바닥을 잡고 반등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요. 4분기에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될 섹터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쪽이 조금 더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쪽이나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시장이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이쪽을 좀 포지션을 좀 잘 늘리는 게 괜찮은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남은 4분기 때는 많이 떨어진 제약바이오와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AI 이런 쪽도 가장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린 관련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 중국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한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아이디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 종목들 상담을 잘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69, 0279로 전화 주시면 2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봐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스터디 상담을 할 겁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종목을 보면서 이해하는 그 상담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좀 더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KT 35,500원에 30%. 35,500원 30%예요? 네네. 잘 사셨는데요? 집착 사셨어요? 근데 지금 네. 팔아야 되는가 안 팔아야 되는가 그걸 조금 더 이게 원래 그 KT는 정통적으로 이제 4분기 때 되면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들이 11월까지는 시세를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레벨업이 되는 거라 4분기 때는 통신 관련주도 좀 잘 볼 수 있어요. SK텔레콤 놀러왔다가 좀 많이 조정을 주고 있지만 KT나 LG유플러스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을 때는 우리 배당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내수 쪽이 좀 강해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그다음에 금리에 영향이 있다면 민간주보다 내수주들 이런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KT나 LG유플러스나 그다음에 정통적인 식품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4분기는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글쎄 끌고 가면 좀 더 오를까요? 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가격대가 있으세요? 저는 한 3만 한
5,000원 보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정도예요. 이제 34,000원 라인이가 하프 가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34,000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걸 넘어가면 35,000원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근데 34,000원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 고점과 저점에 떨어진 중간값 위에서 레벨업이 되고, 이런 종목들은 수급을 안 봐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 들어왔어요, 이렇게요? 이 빨간 선은 누구냐면 외국인들이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안정적인 포트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관련주에 4분기 때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4,0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어때요? 조금 더 들고 와서 35,000원까지 보면 돼요. 근데 34,000원이 못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4,000원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34,000원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짜면 되고요. 급하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배당의 종목들은 11월까지는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다운치스요. 아, 그래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조금 비싸게 샀어요. 45,000원에. 아, 최근에 사신 거예요?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면? 거기서부터 내려왔으니까. 이제 신규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레벨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신규주를 우리가 보통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얼마큼 떨어졌냐, 그 다음에 언제 상장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신규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면 그 2년 주기로 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주는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사이클로 봤을 땐 2년 후 정도의 가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신규주의 특징은 강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조금 높다 보니, 매수가가 정확히 얼마 돼요? 다시 한 번만요. 45,000원에 샀는데요. 아, 주식 잘 모르시죠? 아, 잘 모르세요? 네. 네, 우리가 보면 이 그래프는 볼 줄 아세요, 혹시요? 네, 네.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위치 하시면, 어느 위치에 있냐? 위치가 지금 싸냐, 안 싸냐, 이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치를 볼 때는 전 가격이 어디냐, 고점이 어디냐, 그 고점을 넘어가면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시청자님께 사신 가격이 얼마예요? 45,0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산이 있죠. 뾰족 나오고 뾰족 나왔죠.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자꾸 어떻게 돼요? 여기가 쭉 밀리고 쭉 밀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속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 며칠 동안 한 2주 동안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빠지니까 한 번 더 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등이 들어와요. 반등이 들어올 때 정리하는 거 어떨까요? 그럼 얼마 정도에서 할까요? 4만 원, 4만 5천 원? 4만 원, 4만 5천 원이요? 네, 여기 4만 2천 원, 4만 2천 원. 요 라인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때 파세요. 예, 이거 잘못하면 반등이 올라가려고 반등 들어온 게 아니라 눌렀다가 떨어지기 위한 하락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꼭 파시기 바래요. 아, 추가 매수는 해도 됩니까? 아니, 하지 마세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이 종목은.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추가 매수에서 더 떨어지면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 종목은 포지션을 잘못 잡았어요. 위치를 잘못 잡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업이 될 때 4만원에서 4만 5천 원 라인에 매도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요. 한올 바이오파마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4,000원에 80% 들고 있어요, 제가요. 잘 사셨는데요? 어떻게 궁금하세요? 어이, 얼마 거죠? 가져가야 돼, 난리 뻔가지고요. 대표님 나오실 때만 기다렸어요. 왜요? 이거 물어보시려고요? 응. 제가 잘 봐드려야겠는데. 네. 이거 아직 살아있어요. 예, 요즘 최근에 한올바이오파마가 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레벨업이죠. 예, 레벨업이 됐어요. 그 매기도 네.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붙고 있고요. 특히 뭐 네.
기관이나 뭐 연기금, 뭐 메이저들이 많이 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장성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종목이 앞으로 좀 더 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테크니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좀 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 자리는 아직 살아있는 자리예요.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5일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5일선이죠. 5일선. 5일선이 깨졌냐 안 깨졌냐 이걸 잘 보거든요. 근데 지금 5일선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다음에 장중에 금요일날 보면 꼬리를 줬다가 밀렸다가 어떻게 돼? 땡겨 올렸죠. 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떨어지면 이제 매수세가 붙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은 붙지 않겠죠. 왜 그러면 주가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 매기가 풀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데 첫 번째 이제 머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어디서 팔까요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뭐 끝까지 들고 가고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매도의 기준이 매물에서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을 가지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수급 가지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이 팔라고 했던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요? 딱 우리 시청자 43,000원이요. 43,000원? 43,000원. 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안 돼. 4만 돼요? 원대. 어머, 안 돼. 비중을 줄이면서 가야 맞다.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 4만 원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4만 원 되면 어떻게 뚝 떨어지죠? 네,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여기도 또 4만 원 되면 어때요? 뚝 떨어지죠. 여기도 4만 원 되면 어때요? 뚝 떨어지죠. 그럼 여기 4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도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놓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매물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뚫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여기는 뚫어줘야 생각하셨던 4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4만 원이 버금거린다라고 하면 거기서 물량을 줄여야 돼요. 일단은 수익을 챙겨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4만 원 언저리 오면 한 비중을 좀 줄이세요. 좀 수익을 챙겨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줄이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4만 원 라인은 반 딱 줄이세요. 반절만 줄고 나머지 가져가봐요? 네, 반절만 딱 줄여놓고 나머지 들고 가봐요. 왜 그러냐면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 5일선이 깨졌다 그러면 매도하고요. 이 5일선 있잖아요. 이게 이런 종목, 각이 큰 종목들은 이 5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면 5일선 가지고 매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일선이 깨지지 않는 것들은 급등주라 그래요. 그래서 각과 5일선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멘텀인데,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커버리지를 하냐 안 하냐. 요즘은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한올바이오파벌 커버리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하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영구 여보세요?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일불 CNC라고요. 네, 그걸 예전에 몇 년 전에 그걸 매수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요즘에 3분의 2.8고 3분의 1을 지금 남겨놨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좀 요즘에 내려가서 네. 좀 연말에 배당금을 좀 잘 준다 해서 갖고 좀 남겨놨더니 이러네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정확히요? 13,300원 네. 15%. 좀 많았는데 팔았어요. 3분의 2 그 가격 좋을 때. 옛날에 사신 지 꽤 오래되셨나 봐요. 네, 화장품 관련주는. 오래됐어요. 예. 네네. 화장품 관련주는 이게 그 중국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영향, 그 다음에 중국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많이 있는데 추가 매수할 수 있으세요 혹시요? 네. 지금 이 자리는 좀 사도 돼요. 그래요. 또. 예, 네. 너무 오래 갖고 있어가지고 이걸 이전에 사가지고. 이거 조금 그래서. 또 좀 사놔도 될 실적도 괜찮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런 그 화장품 관련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뭐 네. 특히 뭐 중국,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는 일본, 캐나다 이쪽으로 지금 포인트가 많이 막혀져 있어서요. 그래서 중국과의 뭐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많이 떨어지고 했지만 뭐 요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이게 팔로들이 뭐 중국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런 쪽으로 팔로가 되게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는 그동안 그 조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네. 받았었어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밖에 생활을 많이 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실적도 커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좀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네,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또 떨어질 때는 이런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는 거는 우리가 시세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막 개인들은 무서워해요. 그죠? 야,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어떻게 하면 돼? 막 그렇잖아요. 근데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세라는 것은 내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바뀌죠. 그렇죠. 그럼 내가 팔지 않았는데도 떨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겠죠. 무서워요? 무서워서? 아니, 무서운 게 아니고, 네. 조금, 이제 3분의 2는 팔고 1은 남겨놓은 게 15%예요.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빠질 때 우리가 네. 시세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네. 막 내가 산 가격부터 막 20%가 빠지고 30%가 빠지잖아요. 네. 빠질 때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예. 근데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네. 시세는 매일 바뀌죠.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 내일 상한가 칠 수도 있죠. 네. 그럼 얼마가 움직여요? 하루에 상한가가 치면 많이 움직이죠. 30% 올라가죠. 예. 그죠? 근데 이 종목은 탄력이 좋은 거라 얘도 이렇게 막 최근에 상한가 친 적이 있어요. 29%까지 네.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있죠. 그럼 여기서도 얘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끼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시세가 빠졌어도 이 거래 있죠. 여기가 네.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거래 있죠. 이 거래가 되게 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주식은 이 시세는 의미가 없고 이 거래가 빠졌냐 빠지지 않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이 거래는 꽉 잡혀 있어요. 거래는 잡혀 있다는 네. 거는 언제라도 아까도 여기처럼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네네네. 빠진다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이거 왜 빠지는 네.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거래가 빠지지 않은 것들은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그런 경우 확률이 네. 많아요. 그다음에 실적 베이스가 깔려져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네.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많이 걱정은 안 되는데요. 또 네. 겨울에 좀 네. 더 연말 되면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 배당주도 준다고 해서. 예,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중국과의 관계. 네. 무조건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됐어요. 움직여요. 심리적인 영향이 더 커요. 실적 베이스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중국 화장품 시장이 네. 많이 커졌기 때문에 뭐 배당보다는 그쪽으로 보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10월, 11월에 좀 중국과의 관계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 좀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셔서 가져가는 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가져가 한번 해보세요. 가격은 13,000원대 오면 매도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13,000원대요? 네, 오를 때, 네. 오르면. 네, 올라요. 네. 예. 최근 조금 더 시간을 더 주면 올라갈 거예요. 예, 힘이 있잖아요. 탄력이 세니까. 네, 한번 탄력. 오르면 또 많이씩 뛰죠. 네, 많이씩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네. 말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빠질 때도 이 거래량만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거래량이 감소했다. 근데 주가가 빠진다. 네. 괜찮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비트나인 9,400원에 20%예요. 매스카 비중은요? 9,400원에 20%. 아,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AI하고 연결된 종목이라 해서 3월에 산 건데 이렇게 네. 올라가다 빠지고 이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빠지긴 했지만 네.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제 방송 많이 보세요? 네네. 많이 보면 우리가 신규주라고 그러잖아. 신규주. 네. 신규주는 매매라고 해요. 우리가 수익을 내서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게 신규주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주는 왜 그러냐면 가격의 포지션을 이렇게 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다 보면 우리가 신규주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이 주가가 언제 자리 잡고 주가가
다시 가격을 잡고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거의 다 2년이에요. 2년. 아하. 2년 주기로 돌아요. 그때는 올라가더라도 많이 빠져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신규 상장할 때 급등했던 종목은 다 빠져요. 많이 빠져요.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죠. 이 BT라인도 데이터베이스 이 솔루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AI로 붙여갖고 움직인 건데,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조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시가총액이 많지 않던데요. 600억. 조그맣잖아요. 네. 예, 조그만 것들은 거의 다 결론은 뭐냐? 내 가격에서 바로 수익이 딱 난다고 팔아버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오래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시가총액 조그만 거다라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이 온다 그러면 팔아버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끌려다녀요, 종목에. 끌려다녀요. 끌려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좀 더 있어야 돼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왜 오래 걸리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봐봐요. 여기 시그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거래예요. 거래가 많이 네. 터졌냐? 그건 거래가 있다는 거는 뭐가 있어요? 이슈가. 이슈가. 네. 우리가 맛집을 가더라도 A집, B집 있잖아요. 근데 A집이 막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럼 내가 음식을 먹고 싶어. B집은 사람이 없어. 그럼 어느 줄에 쓸 거예요? 왜 먹지도 않았는데 우리 막 줄 서 있으니까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뭘 보고? 그렇죠. 거래. 기대감. 네, 거래가 쫙 서 있는 거 보면 이게 거래라 그러잖아요.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쫙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맛있겠다라고 줄 서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을 볼 때 거래가 어때요? 없죠. 네,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여기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더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거 걱정인 거잖아요. 어차피 빨리 탈출해야 되니까. 그죠? 지금 더 사지도 못해요. 비중이 높아서. 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왜 사지 말아라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시가총액 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을 좀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대형주를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떨어지면 사이클이 돌아와서 올라가는 확률이 많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런 코스닥 조그만 종목을 사진 않아요. 그죠? 맞지 않을까요? 위험하잖아. 실적도 없고 막 영업이익도 안 좋고 단기 수익도 안 좋고 매출도 안 좋고 막 이런 주식을 사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끌어올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테마 이런 테마로 엮여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뭐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큰 거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를 보면 자기들이 땡겨 올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땡겨 올려요. 지분율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손해 봤다 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 테마 아니면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종목 좀 더 들고 있는 게 나아요. 굳이 팔지 말고요. 있어요? 그러면 손절하실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걸 처음 시작했거든요. 주식을? 예. 네, 네네. 그때 막 못 모르고 했다가 놀래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있길래 거기에 제가 가입을 해서 네. 종목을 인지소프트하고 비트나이고 같이 종목을 받았는데 두 개 다 그렇게 안 올라가고 12,000원에 이걸 편입을 하라 그래서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계속 떨어져서 제가 그분한테 또 한번 물어봤더니 갖고 있어라. 계속 이러는데 계속 떨어져서 손해가 많아서 그래. 팔기도 그렇고. 네,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지금은 이제 제가 들어가서 시가총액도 보고 공부해야죠. 선생님 거 제가 주식 코너 책을 한 권 샀어요. 네. 우리 김영곤님 거.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책을 좀 보니까 약간씩 눈이 이제 뜨이는데. 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네, 보니까 거래량 이런 거 같은 걸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걸 좀 공부를 해야 우리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들은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이 경제학에서 내가 그 자본시장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의 가장 중 포인트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지나가는 거는 이제 경험인 거잖아요.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이겨내야 성숙하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잘 이겨내다 보면 다음에는 이 자리는 사지 말아야겠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잡혀요. 그 과정이 좀 힘들 뿐이지 이것도 잘 일하게 하면 돼요. 그래 그 다음에 이 꺾였다고 그러잖아요. 꺾인 자리를 우리가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사신 가격은 이 고점에서 쭉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그죠? 가격이 높았잖아요. 여기 보면 사신 가격이 작년 11월이면 이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3월 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는. 아, 그러니까 요 각이 높았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각보다 여기 뭐 움직임이 없었던 각보다는 이 각이 되게 셌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꺾인다 그러면 최소한 21선이라 그래요. 21선 깨진다 그러면 손절해야 돼.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알겠죠? 네. 그걸 좀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더 튀어요. 왜 그러냐면 매집봉이 들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거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제가 본 게 맞는지 매집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돼 있어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돼 있어요. 매집 돼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면 거래가 빠지면서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하고 거래가 추세가 되게 중요해요. 주식은 뭐 매크로 변수 뭐 실적 이거는 뭐 D예요. 수급이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매집이 됐냐 안 됐냐. 매집이라는 거는 이 거래.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도망갔다 그러면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줄을 쫙 서 있는 게 줄을 섰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나가야만이 이 주식은 끝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래를 많이 잡혀놓고 주가를 땡겼는데 이 거래가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누군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바닥을 찌더라도 갖고 있으면 올라올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다음에는 이제 포인트를 잡고 이런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손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9,000원까지는 갖고 있어봐요. 네. 9,000원까지요? 네, 그때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안 좋아요. 이 시가총액 작다는 거는 이거 시가총액이라는 건 시장의 가격이에요. 실적이 안 좋고 성장성이 좀 작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재무적인 건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종목들이 보면 상담해보면 많이 힘드신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우리가 잘 이겨낼 수가 있고 이 원리를 제가 오늘하고 내일 강연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조금 더 컨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오늘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은 성능에서 강연회 있고요. 내일은 부산에 갑니다. 오랜만에 가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 우리가 같이 4분기 이겨낼 수 있는 전략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시장 상황이 많이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힘들 건데요. 또 다 지나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또 다른 시세를 내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주식시장이니까요.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겨내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사이클이니까 많이 떨어진다고 너무 우회하지 마세요. 결국은 올라갑니다. 알겠죠? 자, 또 이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매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0%. 매수가 7만 원요. 얼마요? 7만 원에 30%요. 아, 좀 밀렸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5월 6일 날 매수했는데 네. 계속 빠지네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1등 주식이잖아요. 네.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예. 근데 주가라는 거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등 기업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시가총액 1위 기업도 이렇게 빠져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거 언제 올라갈 거냐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야 올라가요, 3분기.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비중을 좀 늘려도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있잖아요.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4분기 때는 주가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다음 주 11일 날 실적 발표나요? 네, 그 정도 다 다음 주 거예요. 아마 제가 실적 발표 날짜를 정확히 체크는 안 했지만 다음 주 뭐 11일이나 12일 날 될 거예요. 다음 주 네. 중인데 이 실적 발표가 나면 그때 이제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면, 네.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4분기부터는 실적 자체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기에는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막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낸다 되게 어려운 말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에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걸 살 때 목적이 내가 짧은 매매를 할 거냐 장기적으로 할 거냐 이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그 목적이 어느 방향이냐 따라서 종목을 컨설팅하는 게 다른데 지금도 아직 저점이 안 나왔어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예. 좀 더 밀릴 수 있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인트가 지금 들어갈 거냐? 지금 팔 거냐? 아니면 좀 더 1년, 2년 이렇게 본 거냐? 이 관점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은 어떻게 본 거예요? 연말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네. 계속 밀리네요. 네. 이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을 좀 받아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좀 더 시장 영향을 좀 덜 받아요. 좀 덜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 SK 하이닉스는 뭐 반도체만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 믹싱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구분할 때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여유가 있으세요? 예. 여유가 있으면 더 빠진다 그러면 그때 좀 사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좀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가격을 보면 64,000원, 63,000원, 64,000원 정도, 64,000원 정도 라인에 온다 그러면 그때 좀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인데요. 만약에 66,000원이 밀린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사 모아보세요. 그러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가격대 자체가. 매수가 7만 원이 매수가인데 네. 매수가까지는 언제쯤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좀 오래 걸려요. 이거는 한 내년 1분기까지는 보셔야 될 거예요. 수익을 나는데 얘는 뭐 내년 1분기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7만 원이 뭐 넘어간다, 뭐 못 넘어간다. 근데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 시기가 뭐 다음 주냐, 뭐 다음 달이냐, 언제냐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 수 있으면 제가 다 사겠죠,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시그널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3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때 더 사면 돼요. 올라간데도 좋아요. 불확실성 해소고 4분기부터 재고 소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도 10% 인상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한번 갖고 와보세요. 1분기라고 하면 3월까지. 12월에 팔다.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64,000원. 예, 64,000원이 저점 라인일 수도 있어요. 만약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 그 라인이 저점이니까 저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66,000원부터 깨진다 그러면 조금씩 여력이 있다 그러면 사 모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박 잘 보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저 CS 베어링이요. CS 베어링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그거 15,000원이고요. 10%인데 한 2년 6개월 됐어요, 지금. 아, 그러셨어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예, 이거 풍력. 풍력 쪽에. 근데 네. 풍력은 이게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풍력은 네.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이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이 돼요. 선반영. 네. 그다음에 이제 피크 네. 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네. 고점을 찍으면 떨어져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잘 봐야 될 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거든요. 예. 이게 정책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네. 영향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두 개 있다면 이 트럼프는 풍력을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저번에 14,800원인가 그때 다 팔 걸 후회스러워요, 지금. 네, 거기가 또 이제 거기에 매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거까지 매물. 올라갔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라 네.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잘 보면 네. 이게 흐름이 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쭉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또 어때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좀 비슷하게 네.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무슨 파형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이게 순환 네.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가를 네. 이렇게 고점을 찍고 저점을 만들고 다시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네. 되게 중요해요. 위치를 볼 네. 때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네. 가격을 봐봐요. 이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딱 펴놓고 보면 어때요? 너무 높은 가격에서. 그쵸. 이제 보면 이제 보이시죠? 예. 우리 살 때는 눈에 안 그때- 보여요. 이게 좋은 아니, 것만 그때 보여요. 네네. 그걸 누가 내가 사람 돈 주고 처음에 할 때 돈 좀 벌어보려고 들어갔다가 그거 사라고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고점에 사가지고 다 자, 따라하세요. 키우고 지금까지 예.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네, 맞죠? 없죠. 없어요. 없어. 진짜 너무- 공짜 절대 공짜 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분석을 하고 남이 돈을 벌어줬다. 남이 이렇게 해서 내가 수익을 얻었다. 그 시장에 다 뺏겨요. 결국은 내가 알아야 다 돼. 뺏겼어요. 다 네. 뺏긴다니까요. 그게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 나를 더 망치게 하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맞아요. 여기 딱 보면 우리가 예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측이 틀릴 수도 네. 있지만 그 예측을 쌓아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럼 봐봐. 네.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봐봐. 여기 봐봐요. 어때요? 네. 여기 되면 어때요? 뚝 떨어지잖아요. 그 가격에 샀어요. 이렇게 네. 뚝 떨어지고 여기서 뚝 떨어졌는데 이 가격에 산 거예요. 그럼 또 떨어지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 여기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네. 가격에 그러니까 내 가격 오면 야 지겹다 하고 탑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러네요.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비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밀린 네. 거예요. 그럼 밀리면 이거 어디까지 밀리냐? 그럼 또 밑에까지 밀릴 수도 있잖아요. 어디까지? 7,000원까지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요번에요? 밀릴 수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아, 여기 찍고 올라오고 찍고 올라오고 찍고 올라오는 패턴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61선 꺾이면 어떻게 해요? 시장은 추세가 꺾인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죠. 네네. 61선이 꺾인 거는 많이 빠져요. 네. 그러니까 그걸 꼭 우리가 공식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놓고 대응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는 그럼 지금은- 그러죠. 지금은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되겠네,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내가 좀 주식을 안다면 빨리 손절하는 게 낫고, 내가 주식을 모른다 그러면 이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는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굳이 그쵸, 빠진 자리에 그래서. 그쵸 맞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반등을 네. 주더라도 손해를 줄이고 우리가 나오는 게 나아요.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굳이 빠진 네. 전체가 다 빠졌는데 굳이 내가 팔 네. 이유가 있어 이런 거죠. 근데 내가 그러니까요. 좀 종목을 잘 본다 그럼 팔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네. 좀 더 시간을 주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또 이거 그러니까요. 팔아서 다른 거 사서 또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을 주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굳이 내가 손절을 해서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거 사실 거예요. 분명히 사요. 그렇죠? 안 사실 맞아요. 거예요? 사면 거기서 또 손해보면 맞아요, 또 맞아요. 계좌만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 계좌가 예탁금이 줄어들면 이게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 키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줄일 수 않도록 살아있게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한 번 더? 분명히 저 밑에까지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파동 자체가 일단- 7,000원 라인 8,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얘는. 그럼 뭐 거기가 저점이에요, 거의. 거기가 저점이에요. 예. 이게 옛날에 내가 살 때 33,000 얼마에 샀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 봄인가 그게 뭐야. 저거 뭐 그거 뭐 권리. 해가지고 예. 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뭐야 수가 많아졌어요. 네, 그러셨구나. 개수는 예. 많아졌고 네. 이게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000원이었는데 내가 물타기 조금 해가지고 15,000원에 떨어뜨려 놨는데 네, 그러셨구나. 저번에 팔았으면은 지금 새로 후회가 막심하네 그냥. 근데 그 원래 후에 와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적어놔요. 메모에다가. 내가 이번에 예. 실수한 이 CS 베어링을 내가 실수했어. 그 이유는 뭐냐? 이 고점에 쌍봉 자리고 여기서 매물대인데 계속 빠지는데 내가 거기서 샀어. 이걸 적어놓고 다음에는 안 사면 돼요. 왜 그러면 주식할 날 많이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더 해야 될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지금 난 선생님인데 한번 이거 돈 주고 그 문자 그거 하고 싶은데 지금 다 묶여 있으니까 돈이 한 5천이 다 묶여 있으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셔요. 그러면 돼요. 알겠죠? 예, 이 종목도 예.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까지 좀만 더 참고 목표가는 12,000원이에요. 12,000원 오면 파세요. 알겠죠? 12,000원 오면 다 팔아요? 네, 다 팔아야 돼요. 그거 15,000원까지 가기 어려울 거예요.
파동 자체가 하락 파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을 누른다 그러면 조정이 두 개가 있어요. 가격과 기간. 이 가격을 누르고 기간을 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아, 저기 눈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26만 원에 30%. 26만 원에 사셨어요? 예. 왜 사셨는 거예요? 난 말도 안 나오네. 예. 그때 올라가길 아, 그래요? 우리 샀다가 좀 먹고 팔고서 또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네. 이게 뭐냐면 지금 테마로 묶여 갖고 많이 움직인 종목이에요. 그죠? 예. 의료 AI 해가지고 막 한때 되게 많이 이렇게 시장에 이슈가 됐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대감이라 그래요. 기대감. 근데 이제 실적이 찍혀야 되는데 지금 찍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고점을 찍고 기대감으로 밀린 거예요. 그죠? 밀린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 살 때 위치가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을 보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가격에 샀어요. 26만 원이면 최고 상단에 사셨잖아요. 이렇게. 그죠? 누가 막 50만 원 간다고 샀던. 이거 50만 원 간다 그래.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분 나 좀 소개시켜줘. 저쪽 가서 배우게. 좀 있으면 좀 가르쳐줘요. 25만 원짜리 50만 원 간다면서. 있으면 저도 좀 그래서 샀더니 가르쳐줘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저도 좀 가르쳐 배우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게 저도 좀 배우고 싶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 때 다음부터는 고점에 사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신고가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 내가 더 빨리 달리기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잘해야 남들보다 빨리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고점에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시세가 빨리빨리 나니까 이건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시세가 붙은 곳에서 매매하는 건 맞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거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거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지 말라는 게 아니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 거면 저한테 전화를 하질 않을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전화하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25만 원짜리가 50만 원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우리 아유, 안 샀어요. 예,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리고 지금 돈도 많이 들어 팔지도 못하고 진짜 지금 난리 완전. 이거 오래 걸려요. 엊그제 반만 주려다가 또 내서 그냥 또. 오래 걸려요. 이거 오래 걸려요. 이거는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20만 원대까지 올라올 거예요. 20만 원대 되면 이게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팔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가격이 중간이라 그래요. 이런 거는 언제 반등이 들어오냐면 이 가격이 고점 있죠. 이게 꼭대기 가격. 이거 볼 줄 아세요? 이거 가격은 보고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매수매도 핸드폰으로 하세요? 핸드폰 아니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많이 올라갔다는 거 보이세요? 예. 그거 보고 사신 거예요? 많이 올라갔어. 예. 여기 보면 5만 원짜리가 25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몇 배 5배 올라갔잖아요. 아니 상한가 가고 막 올라갈래 따라잡았더니. 그래. 내 맘 같지 안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저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꺾여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관 쪽에 매수가 좀 옛날부터 좀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매수가 이제 많이 붙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반등 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게 20만 원 선이에요. 거기 반등 들어온다고 파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이 종목은 이 10만 원까지 정도 빠질 수 있어요. 앞으로요? 빠지죠. 왜 그래? 왜요? 그게 반값이니까. 10만 원 정도 빠질 수 있어요. 12만 원 정도? 12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점 대비 50%가 빠지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고점 찍으면 거의 50% 빠져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코프로도 150만 원 찍고 지금 80만 원 언저리잖아요. 그다음 에코프로 BM도 다 50% 이상 빠졌죠. 고점 대비 거의 이런 급등주나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은 고점 대비 50% 빠진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고가로 강하게 움직였던 이런 그 스몰캡 종목들은 나중에 실적이 없으면 더 급락이 나와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마이너스를 찍히잖아요. 그럼 얘는 더 빠져요. 그러니까 반등시 이렇게 라인에서 들어올 때 종목 정리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하시고. 근데 언제 들어와? 이게 다 10만 원까지 빠지고 들어올라나? 아니에요. 조만간 들어와요. 이렇게 빠질 때는 그래요. 이 각이 이렇게 내려온 자리는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반등이냐?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올라오더라도 이게 밀리더라도 한 번씩 탁탁 튀고 올라와요. 이게 중간 라인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한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중간값에서 다시 한번 밀릴 거예요.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 오면 매도했었으면 좋겠어요.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요.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제이스텍입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13,150원에 15%입니다. 좀 하신 지 좀 오래 되셨나 봐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해? 이거 걔는 나쁘진 않는데. 어떤 게 좀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뭐 네. 인도에서 뭐 내년에 수주가 한 1조 원 이상 네.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시간 투자 좀 하면 본전 회복 가능한지 이게 궁금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종목은. 예. 2차 전지 쪽도 2차 전지 쪽으로 보아도 되고 수주가 되게 커요, 이번에. 그래서 시간 네. 투자하면 돼요. 실적도 괜찮고 이거는 스몰캡이라고 해요. 스몰캡. 예. 스몰캡 종목들이라 시세를 바닥바닥 나지는 않아요. 근데 오래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에요.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괜찮은데 어떤 게 뭐 두려우세요? 궁금하거나? 아니 이게 만약에 이게 네. 좀 본전 정도 갈 것 같으면 네. 이게 제가 이제 추가 매수도 하고 싶거든요. 추가 매수 하세요. 나쁘진 않아요. 아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하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비중. 내가 할 수 있는 비중. 그러니까 이 비중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분은 뭐 10% 사더라도 뭐 겁나고 어떤 사람은 뭐 10% 사도 뭐 괜찮고. 이거 비중은 누가 하냐? 이 개인이 내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중은. 그죠? 제가 이거는 뭐 한 10% 뭐 20% 더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비중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이냐. 왜 그러냐면 이 비중이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우리가 비중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시가총액이 네. 좀 1,600억 개니까 작아요. 근데 실적이 개쳐놓고 아까 이 모멘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좀 더 접근해도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나 끌고 간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세요. 이런 종목은 스몰캡이라 그래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 뭐 목표가는 15,000원? 아 목표가는 15,000까지 보면 됩니까? 네, 좀 시간이 걸려도 끌고 가보세요. 아 그러면 이게 2차 전지 말고도 OLED 쪽 맞아요. OLED 쪽도 수주 모멘텀이 수가 있어요. 있나요? 네, 맞아요. OLED 쪽도 시장이 되게 커져요. 전기차 때문에. 그래도 OLED 시장은 내년에도 괜찮아요. 전기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자동차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잡고 좀 끌고 가보세요. 그래서 15,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아, 네, 근데 알겠습니다. 바로 안 나와요. 이게 고맙습니다. 쭉 끌고 가야 돼. 이런 종목은 스몰캡이라. 알겠죠? 네. 꼭 수익 내시길 바래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상담이 끝났네요. 자, 2부에서는 조금 더 빨리 상담할 테니까요.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